이야기는 심각하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시작됩니다. 거대한 뿌리를 가진 나무 위의 거대 전복이라든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균열과 덩굴송 같은 것들이죠. 한편 션우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 남자친구를 차버리려는 듯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소문은 그녀가 명문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라 그를 동정해서 사귀었을 뿐이고 그는 대학 진학 계획도 없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방일라는 남자가 군중 속에 나타나 갑작스러운 관심에 완전히 어리둥절해합니다. 때맞춰 빨간머리 여학생이 연설을 시작하며 생각해보니 그들의 관계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등학교 로맨스는 항상 시들해지고 그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는 마침내 관계를 끝내고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그녀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충격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자 그의 전 여자친구는 자신이 최고 인기인이라고 자랑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녀에게는 너무 과분했다고 동의합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는 그래 라고 간단하게 대답하고 아무렇지 않게 무언가를 던져버립니다. 이런 반응에 빨간머리 여학생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 그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돌아서서 떠나려 하자 그녀는 짜증을 내며 그를 부르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주인공은 뒤돌아보며 차갑게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라고 묻습니다. 분노한 그녀는 그가 무슨 속임수를 쓰든 상관없다며 그들은 절대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싱긋 웃으며 그는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고는 인기 많은 그녀에게 착각하지 말라며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빨간머리 여학생은 완전히 말을 잃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떠나가는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이 곧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래의 재앙에서 돌아왔고 그녀는 그에게 다른 생의 낯선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은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그는 인기도 명성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세상이 곧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가 찬란한 빛이 부서지는 것을 기억한 전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핏빛 달과 성난 바다가 있는 미래의 파편들이 보입니다. 그는 번개와 기이한 괴물이 폐허가 된 도시를 공격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붉게 빛나는 눈으로 그는 미래의 끔찍한 기억들을 되새깁니다. 곧 수련의 시대가 도래하고 세상의 규칙은 힘에 따라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갑자기 파란 에너지가 그를 완전히 감싸면서 그는 기다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고는 밝은 빛을 마주하며 이상한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붉게 변하고 갑자기 이상한 고통이 덮쳐옵니다. 스크린이 나타나 이것은 수련 비법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우주의 종말에서 온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흥미로운 듯 신비로운 파란 스크린에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패널을 누르며 그는 이 불가사의한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지자마자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의 또 다른 환영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기이한 생물이 나타나 그를 금빛 에너지로 감싸고 스크린이 떠다닙니다. 그의 붉은 눈이 강렬하게 빛나며 미래의 끔찍한 환영을 응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그 생물에게 전멸당하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현실로 돌아온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억에 깊이 흔들린 모습입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저것이 힘없는 과거의 자신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는 다른 삶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몰락하고 모든 국민이 재앙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는 도시를 파괴하고 있던 돌연변이 짐승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절망과 복수심에 불타 죽어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붉은 눈 속에는 그를 패배시킨 괴물의 모습이 비쳐 보였습니다. 아마도 시스템이 기운이 돌아오기 1년 전에 그를 되돌려 보낸 이유일 것입니다. 그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눈앞에서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빛을 만집니다. 그는 기운 때문에 생기는 모든 변칙적인 현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마자 스크린이 나타나고 시스템이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힘으로 그의 눈은 밝게 빛나며 결연한 의지로 자신의 운명에 맞섭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으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 비법을 수집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에 인류는 임박한 위기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정부는 소문을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휴대폰으로 나타나는 이상한 생물에 대한 경고를 보냅니다. 여러 사람들이 최근 사건에 대해 듣기 위해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조용한 접근 방식이 가혹하지만 동네의 혼란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시스템이 무엇이든 이용하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변칙적인 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칭칭 대학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는 대학의 자외선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뉴스가 가짜이며 그런 폭염은 누구든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다르고 대학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휴대폰 앱에는 자외선 지수가 0으로 표시되어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줍니다. 경고는 사람들에게 자외선 지수가 높은 대학 정문을 피하라고 경고하지만 댓글에서는 여전히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장난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고 있으며 강력해질 수 있는 그의 첫 번째 진짜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는 텅 비어있는 충칭대학의 북문으로 향합니다. 가까워지자 그는 강렬한 열기를 느끼고 고온의 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곳에서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몇몇 사람들을 보지만 그의 관심은 공중에 있는 일부 입자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웅크리고 빛의 점 중 하나를 만지려고 손을 뻗습니다. 손가락을 바싹 들이대고 마침내 금빛 에너지를 만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봅니다. 그 순간 그는 눈앞에서 폭발하는 금빛 빛에 충격을 받습니다. 파란 스크린이 나타나 시스템이 양 속성 에너지를 발견했으며 새로운 힘을 창조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러자 그는 온몸에 금빛 에너지가 흐르는 고통에 비명을 지릅니다. 거대한 빛의 폭발이 대학 정문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근처 사람들은 저것이 초사이어인이었는지 궁금해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주인공은 계속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공중에 떠다니며 그는 이 과정이 끝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가 금빛 태양 호흡법을 얻었다고 알려줍니다. 얼마 후 킹청대학의 신입생 등록일입니다. 등록구역에서 주인공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고 한 남자가 그녀의 여행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곧 다른 남자들도 몰려와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필요 없다며 그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근처에 인고 커플을 바라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거대한 금빛 폭발이 그녀와 다른 학생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러자 확성기에서 모두에게 즉시 북문에서 멀리 떨어지라는 경고가 울립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는 이 기이한 사건들을 직접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북문에서는 거대한 금빛 에너지 폭발이 주변의 모든 것을 밝힙니다. 연기 속에서 그림자 실루엣이 엄청난 힘의 기운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고는 깊이 숨을 쉬고 그의 눈이 강렬하고 강력한 금빛으로 빛납니다. 스크린이 나타나 비법이 창조되었으며 그가 50점의 편집 포인트를 획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스크린을 잡고 이른바 편집 포인트가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미래에 유용할 것이므로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짓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밤이 되고 하늘에는 기이한 달이 빛나고 있다. 그러자 젊은이는 새로운 금빛 태양 호흡법을 수련하기 시작한다. 강렬한 태양이 하늘에서 빛나고 새로운 에너지가 킹청 대학교에 퍼진다. 바로 그때 몇몇 학생들이 북문으로 달려가면서 하늘이 잠시 어두워지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낀다. 저쪽에서는 많은 군중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모여든다. 대학교 학장은 왜 모두가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경고를 무시했는지 화를 내며 묻는다. 그러자 무리가 군중을 해치고 사건의 중심으로 향한다. 후드를 쓴 인물은 심각한 표정으로 학장에게 북문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라고 명령한다. 바로 그때 시스템은 주인공에게 A급 오염구역을 성공적으로 정화했다고 알린다. 그는 정부가 이미 이러한 구역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과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지 궁금해한다. 승인되지 않은 인원에 대한 경고를 듣고 젊은이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학생들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군인인지 궁금해한다. 건물 꼭대기에서 주인공은 소란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붉은 눈이 빛나면서 그는 도망칠 때라고 판단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린다. 지상에서 신비한 후드 차림의 인물이 에너지로 갈라진 땅 위를 걷는다. 자세를 취한 후드 차림의 인물은 초점을 맞추고 사건 현장을 관찰한다. 이 사람은 웅크려 앉아 땅을 만지며 에너지의 흔적을 분석한다. 잠시 후 그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까이서 확인하기 위해 땅 조각을 집어든다. 분석적인 시선으로 후드 차림의 인물은 에너지가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바로 그때 관리들이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후드를 쓴 사람은 멀리서 지켜본다. 군중 속에서 주인공의 전 여자친구는 사건이 단 한 사람의 짓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 순간 그녀는 도약하는 실루엣을 발견하고 그것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빨간 머리는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버린다. 그의 성적으로는 여기에 있을 리가 없다. 멀리 떨어진 주인공의 집에서는 해가 지고 드디어 밤이 찾아온다. 침대에 누워 젊은이는 찬물 샤워를 해도 몸에 열이 가시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이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열이 계속되면 잠을 잘 수 없을까 봐 두려워한다. 그는 오늘의 소동으로 인해 누군가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을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그러다가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수련협회에 대한 인기 있는 이야기를 본다. 젊은이는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인터넷 농담으로만 생각했다고 회상한다. 바로 그때 그는 대학의 후드 차림의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들이 협회 출신이라고 의심한다. 발견에 대해 궁금해진 주인공은 기사 전체를 읽기 위해 뉴스 기사를 연다. 기사는 기부경에서 완전 초월까지의 수련 단계를 자세히 설명한다. 댓글에서 모두가 가짜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발표가 공식적일 수도 있는지 궁금해한다. 주인공은 과거 민간인으로 살 때 이런 정보를 전혀 몰랐다고 회상한다. 침대에 앉아 그는 수련협회에 대해 생각하고 다시 기술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한다. 그러자 젊은이는 눈을 감고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집중한다. 그 순간 강력한 금빛 에너지가 그를 휘감으면서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강렬한 금빛 오라에 둘러싸여 방에서 떠오르기 시작한다. 빛이 그에게 비추고 첫 번째 단계는 천지의 기운을 담을 수 있도록 몸을 정화하는 것이다. 그는 에너지를 제어하고 성공적으로 신성한 도끼의 형태로 만든다. 그의 눈은 강렬하게 빛나고 힘으로 가득 찬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떠오른다. 시스템은 그가 도수경에 도달한 것을 축하하며 그에게 50점의 편집 점수를 부여한다. 그는 점수를 기억하고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화면을 읽는다. 시스템은 점수를 사용하여 컴파일된 데이터를 모든 객체에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물체에 힘을 불어넣는 아이디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테이블 위에 머그잔을 쳐다본다. 그러다가 그는 금빛 힘의 오라로 머그잔을 향해 손을 뻗는다. 시스템은 항목에 양속성을 배치하는데 1점을 사용하고 싶은지 묻는다. 그는 이것이 아이템에 마법을 걸어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한다. 젊은이는 이것을 무기에 적용하면 독특한 전투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그는 강화된 무기를 갖는 것이 다가오는 미래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결정한다. 그러자 그는 선반에서 작은 칼을 발견하고 그 힘을 시험해 보기로 한다. 그는 테스트가 성공하면 몬스터에 대비하기 위해 진짜 무기를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건물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가 한밤중에 그의 주의를 사로잡는다. 밖에서는 거대한 발톱을 가진 그림자 같은 생물이 주인공의 아파트를 지켜보고 있다. 붉은 눈이 빛나면서 기괴한 생물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다. 거대한 악마 토끼처럼 보이는 이상한 생물은 건물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아파트 안에서는 그가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다. 침대에 누워 주인공은 새로운 수련 기술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을 느낀다. 붉은 눈으로 그는 쥐 같은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 소리가 유아 쪽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파이프에서 나는 것도 아니며 아마도 이웃의 애완동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실을 걸어가면서 그는 강화된 청력으로 이웃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그는 청력을 강화하여 집중하고 이상한 소리를 더 잘 파악한다. 하지만 젊은이는 곧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상한 상황에 경계하게 된다. 주인공은 문으로 가서 바로 어두운 복도에서 사악한 생물과 마주친다. 복도에는 붉은 눈을 가진 기괴한 생물이 나타나 그를 쏘아보며 공격할 준비를 한다. 깜짝 놀란 그는 돌연변이 짐승을 알아보고 과거의 기억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한편 드론이 밤에 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다른 사람들도 위험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물 꼭대기에서 한 소녀가 희귀한 과일을 먹은 토끼를 아직 잡지 못했다고 불평한다. 입에 사탕을 문 젊은 여성은 앞으로의 임무에 대해 꽤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그러다가 그녀는 사냥하는 목표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계속 보내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신비한 소녀는 추격을 시작하기 위해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고속으로 떨어지면서 그녀는 거대한 도시 건물 사이를 민첩하게 움직인다. 갑자기 젊은 여성은 돌연변이 짐승의 기운을 감지하고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눈이 빛나면서 그녀는 마침내 생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대결을 준비한다. 신비한 사냥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이며 옥상에 세게 착지한다. 건물 옆으로 뛰어내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목표를 추적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단단하고 정확하게 착지한 젊은 여성은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추격을 계속한다. 건물 사이를 뛰어넘으며 그녀는 그 생물이 영과를 먹고 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바로 그때 늦게까지 일하는 한 남자가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완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환각을 느끼는 것인지 궁금해하지만 그의 상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다고 그를 질책한다. 한편 사냥꾼은 65층에서 달을 배경으로 실루엣으로 보인다. 아파트로 돌아온 주인공은 기괴한 생물과 마주하고 그 생물은 그의 앞에서 비명을 지른다. 금빛 눈으로 그는 몸이 변했고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자 그 생물은 발톱으로 공격하지만 젊은이는 초인적인 민첩성으로 피한다. 주인공은 몸이 많이 변했고 이제 공격을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에 태양 에너지를 든 그는 왜 돌연변이 짐승이 이렇게 일찍 나타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그는 과거에 본 것을 떠올리고 괴물과 맞선다. 그는 그 생물이 완전히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기사는 힘과 분노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그는 공격하기 위해 달려든다. 왜냐하면 그 생물을 막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에너지로 가득 찬 손으로 생물을 잡는 데 성공한다. 놀라운 힘으로 그 남자는 두려움 없이 기괴한 생물을 물어뜯는다. 괴물을 굳게 잡고 그의 금빛 눈은 차가운 결의로 빛난다. 그러다가 젊은이는 그 생물을 공중에서 돌리고 그 약점이 꼬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기회를 틈타 맹수의 꼬리를 온 힘을 다해 잡는다. 주인공은 괴물을 창문에 던지고 충격으로 산산이 부서진다. 주먹이 금빛으로 빛나며 강력한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한다. 그가 뿜어낸 에너지 빔이 공중에 떠있는 괴물에게 정통으로 맞는다. 그러자 괴물은 공격에서 나오는 강렬한 금빛빔에 완전히 삼켜진다. 하지만 기이한 생물은 발톱으로 금빛 에너지를 움켜쥐고 힘을 흡수하려고 한다. 그러자 주인공은 괴물이 자신의 양기를 훔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공격에 맞선다. 그는 태양의 힘이 너무 강해서 토끼가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잠시 후 괴물을 집어삼킨 금빛 폭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없다. 바로 옆 건물에서는 부부가 소음에 잠에서 깨고 남자는 천둥이 쳤는지 궁금해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창문으로 가서 확인하지만 밖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금빛 에너지 잔해에 둘러싸여 바닥에 착지한다. 젊은이는 그 물건이 마치 굶주린 귀신처럼 자신의 힘을 삼키려고 했다고 회상한다. 싸움 후 괴물의 눈이 바닥에 떨어지고 기이한 검은 연기를 내뿜는다. 심각한 표정으로 방금 쓰러뜨린 괴물의 잔해를 응시한다. 주저없이 그 남자는 눈을 세게 밟아 짐승의 남은 부분을 짓밟는다. 그는 밤의 생물이 자신의 반대되는 양속성 힘에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젊은이는 자신이 평범했다면 괴물이 건물 안의 모든 사람을 쉽게 잡아먹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기술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한편 한 신비로운 소녀가 달빛을 받으며 공중을 뛰어다니고 마치 사냥꾼처럼 보인다. 엄청난 속도로 젊은 여인이 고속으로 건물 측면을 달려 내려온다. 현장에 도착하자 신비한 사냥꾼의 눈이 충격으로 커진다. 한밤중에 서서 그녀는 자신의 목표가 다른 사람에게 패배했는지 궁금해한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는 목표가 파괴되었으며 기사 속성을 회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가 괴물의 유해를 만지자 여전히 거기에 있던 금빛 에너지에 놀란다. 그러자 젊은 여인은 강렬한 열기와 타오르는 기운을 느끼고 즉시 움츠러든다. 젊은 여인은 대학교 정문에서 나온 에너지를 기억하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이 발견에 직면한 소녀는 심각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커뮤니케이터를 활성화한다. 그녀는 기지의 목표가 높은 수준의 속성을 가진 새롭고 강력한 선구자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알린다. 커뮤니케이터를 통해 한 목소리가 게이트 정화와 토끼가 같은 사람의 작품인지 질문한다. 한 남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협회에서 그를 모집해야 한다고 확인한다. 불과 푸른 에너지의 기운, 은발의 소녀는 협회의 계획에 동의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옷에 부착된 물건에 작은 에너지 불꽃을 보관한다. 그녀의 상관은 그녀에게 현재 임무를 중단하고 새로운 선구자를 추적하는 것을 우선시하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신비한 사냥꾼은 침착하게 들고 있던 막대 사탕 포장을 풀기 시작한다. 젊은 여인은 사탕을 입에 넣고 받은 새로운 명령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소녀는 먼저 긴장을 풀기 위해 밀크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커뮤니케이터를 통해 한 목소리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신비한 인물이 누구일지 궁금해한다. 젊은 여인은 회장님이 옳았고 이 강력한 대가를 만나야 한다고 동의한다. 주인공의 하루는 해돋이로 시작되고 그는 훈련할 준비를 하며 기지개를 켠다. 그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수련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수련 세션을 준비한다. 투사는 호흡법을 활성화하여 황금빛 아침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가 그를 가득 채우면서 그의 눈은 강렬한 황금빛 힘으로 빛난다. 그는 기부 경지에 들어가 기술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을 느낀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폭발에 놀라며 또 다른 돌파구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힘이 그의 몸을 휩쓸고 그는 이 갑작스러운 급증을 제어하기 위해 집중한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이제 자신의 손에 응축된 에너지를 느낀다. 그는 자신의 핵심 도끼를 실체화하고 무기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의 손은 새로운 힘을 시험할 준비가 되어 무기의 손잡이를 단단히 잡는다. 전사는 파괴적인 타격을 준비하며 황금 도끼를 머리 위로 올린다. 그는 이성 기부 경지로 나아가 자신의 힘을 발휘한다. 그의 눈은 이제 새롭게 발견한 힘을 반영하여 황금빛 불꽃으로 타오른다. 주인공의 몸은 이번 진화 후 훨씬 더 강하고 튼튼해진 느낌이다. 지난번 돌파구에서 남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진행이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부터 레벨업을 천천히 꾸준히 한 단계씩 밟아나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의 수련은 엄청난 관심을 끌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장소가 필요하다. 협회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공기 중의 혼란을 감지한다. 그는 태양 에너지의 변동을 알아차리고 또다시 신입인지 궁금해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강 근처에서 고립된 장소를 찾아 계획을 진행한다. 시스템 화면이 나타나고 그는 자신의 무기에 속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확인한다. 그는 다른 아이템으로 시도했지만 물체가 힘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한다. 이번에는 새로운 칼날이 그의 에너지와 공명하여 강력한 연결을 만든다. 아이템 인코딩이 시스템 알림으로 성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무기에 흥분하여 지금 당장 그 엄청난 힘을 시험할 준비를 한다. 테스트 결과는 칼이 발휘한 엄청난 힘에 완전히 압도된다. 거대한 금빛 광선이 칼날에서 하늘로 전력으로 뿜어져 나온다. 전사는 몸을 관통하는 힘을 느끼며 불길에 휩싸인 칼을 들고 착지한다. 그는 그 스윙으로 거의 산불을 일으킬 뻔하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는다. 공격에서 나온 연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는 발각되어 튀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한 소녀가 그가 남긴 연기를 향해 맹렬히 달려오고 있다. 그녀는 잠깐 밖에 나갔다가 결국 모든 액션을 놓쳤다고 투덜거린다. 갑자기 젊은 여인은 강이 말 그대로 끓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멈춘다. 요원은 그 신입이 그 장소에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궁금해하며 피해를 입은 곳 위로 떠돌아다닌다. 그녀는 이미 그가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받게 될 질타를 상상할 수 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금빛 섬광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고 그녀는 호기심을 갖게 된다. 사냥꾼은 자신이 감지하는 것에 완전히 충격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의 기운은 1성에서 2성으로 뛰어올랐고 심지어 영혼 무기를 만들었다. 협회는 그러한 무기를 2개만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만들 기술은 불완전하다. 소녀는 그가 어떻게 혼자서 이런 종류의 힘을 얻었는지 궁금해하며 의심을 품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가 만든 엉망진창을 치우기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의 무기가 이제 양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생각한다. 시스템은 무엇이든 인코딩할 수 있으므로 칼날에 더 많은 속성을 추가할 계획이다.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알 수 없는 사용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울린다.
그는 개인정보를 완전히 잊었고 이제 어떤 낯선 사람이 그를 개척자 그룹에 초대하고 있다. 그는 공식 모집자는 최소 기부 경지 수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낯선 사람은 새로운 오염지대를 언급하고 그를 단체 사냥에 초대한다. 그는 위치를 묻고 낯선 사람은 세도우 강의 용암 드래곤에 대한 파일을 보낸다. 해당 지역에는 용암과 그가 가진 것과 동일한 양속성이 있으므로 그 남자는 초대를 수락하기로 한다. 멀리 떨어진 빈무지구에서 한 무리가 올드리의 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회원 중 한 명은 소녀의 지도가 너무 자세해서 금세 도착했다고 말한다. 금발 소녀는 모두 와주셔서 감사하고 팀으로 협력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수련협회 출신이며 여기에 있는 개척자들이 그다지 유망하지 않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수련협회가 정부 기관이라는 것이다. 기관에 들어가는 건 힘들었고 그녀 가족에게도 폐를 끼쳐서 실패하길 싫어해. 바로 그때 탐험가 중 한 명이 신참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이름 방이라고 불러. 우리의 주인공은 새 검을 들고 당당하게 등장하여 그룹에 자신을 소개합니다. 기관원은 그의 힘에 깜짝 놀라지만 그의 기운이 억압적이지 않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팀이 모두 모였으니 리더가 신호를 보내고 동굴 입구로 향합니다. 주도적으로 나서서 금발 기관원에게 조명을 맡깁니다. 그룹은 동굴을 걸어가고 그중 한 명이 방에게 낙석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이곳이 아직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알가이는 팀이 얼마나 빨리 자신을 받아들였는지 생각하고 이러한 힘든 시기에 그들의 우정이 진심이라고 느낍니다. 우리의 영웅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의 발밑땅이 색깔을 바꾸기 시작하며 임박한 위험을 알립니다. 갑자기 그들은 거대한 협곡에 도달하고 바로 앞에 끓어오르는 용암강을 보고 놀랍니다. 주저없이 방이는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금발 기관원은 그에게 그렇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 전사는 검을 용암에 똑바로 꽂고 탐험가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요정 폭발이 팀을 뒤로 날려버리고 우리 주인공의 시스템은 전 세계적인 이상을 감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불꽃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설명하는 시스템 화면이 나타납니다. 진홍색 화염검 기술은 칼집에서 뽑히는 순간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검이 불꽃을 모으면 사용자의 전투 의지가 순수한 힘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강력한 쇠무기의 손잡이를 단단히 잡습니다. 그는 새로운 힘이 그의 단검을 완벽하게 보완한다는 것을 흥분하며 깨닫습니다. 그룹은 젊은 남자의 무기가 용암의 힘을 흡수하는 것을 충격 속에서 지켜봅니다. 전사의 칼날은 이제 용암의 에너지와 완전히 융합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회복하고 에너지가 안정화되었으니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탐험가들은 이제 그들도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합니다. 기관원은 그녀가 모아서 말하고 그들을 위해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더 많은 탐험가들이 동굴에 도착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새로운 그룹의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이곳이 이제 그들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그들 모두가 환부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도발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원은 그룹에 맞서 그들이 먼저 왔다고 지적합니다. 적의 리더는 비웃으며 즉시 꺼지라고 소리칩니다. 기관원은 이 새로운 시대의 약자는 먹잇감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이 앞으로 나서고 기관원은 그의 행동에 놀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적의 리더에게 맞서 여자아이를 협박하려 한다며 비겁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불타는 검을 굳게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무기를 들고 라이벌 그룹을 공격하여 거대한 불길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에 직면한 갱단 리더는 공격의 힘에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근육질 남자들은 강력한 에너지 파동에 의해 날아갑니다. 그 순간 명상 중이던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합니다. 젊은이는 이러한 비극이 강자가 항상 약자를 잡아먹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험담과 도덕적 교훈이 쓸모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적의 리더는 지금 순수한 공포의 눈빛으로 우리의 주인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공은 땅에서 억지로 검을 잡아당겨 더 많은 힘을 방출합니다. 금빛 에너지 파동이 폭발하고 그는 적들에게 시야에서 사라지라고 소리칩니다. 덩치 큰 남자는 두 번째 폭발에 휘말리고 이 남자는 대체 어떤 괴물인가 궁금해합니다. 주저없이 그룹은 공황 상태에 빠져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주인공의 승리에 그의 동료들은 그의 움직임이 완전히 굉장했다고 말하며 축하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그들 모두가 충분한 영적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관원은 그 지역이 고갈된 것 같다고 동의하고 그에 따라 그룹은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주인공을 관찰하고 그 공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았다면 즉시 제로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는 이것을 즉시 조직에 보고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수련협회의 사무실에서 한 여성이 기관원에게 새로운 선구자에 대해 묻습니다. 전화로 기관원은 놀라며 이미 그와 같은 사람이 또 있느냐고 묻습니다. 사무실의 여성은 질문을 회피하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휴대폰의 빨간색 버튼을 눌러 통화를 종료합니다. 그녀는 상사에게 운이 좋았는지 묻지만 그는 그런 사람들이 곧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화창한 날에 우리는 다시 도시를 봅니다. 후드를 쓰고 우리의 주인공은 관심을 끌고 사람들은 그의 검이 진짜 같다고 말합니다. 코스플레이어로 변장한 그는 거리를 걸어가지만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띕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합니다. 그의 휴대폰에서 그는 용의 기운에 대한 뉴스와 심지어 자신에 대한 익명의 보고서를 봅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내면의 불꽃을 과소평가했고 그것이 이상 현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 후 그의 기술에 새로운 돌파구가 임박했을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에 따라 그는 외딴 곳에서 훈련하기 위해 서둘러 산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5분 후 젊은이는 마침내 도시 뒤의 산에 도착합니다. 이 신비로운 장소에서 사비 땅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복원 전문가인 수징잉이 피곤하게 기지개를 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갑자기 젊은 여성이 고개를 들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젊은 여성은 강렬한 빛을 보고 산에 있는 사람에게서 압도적인 기운이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거대한 에너지 소용돌이가 나타나고 그녀는 누가 새로운 경지로 돌파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겨우 발을 붙이고 있고 이 소란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주저없이 소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에너지를 향해 뛰어오르고 결심에 차서 그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우리의 주인공은 파워업 중간에 있습니다. 그가 명상하는 동안 금빛 다중 팔 형상이 그를 둘러싸고 형성됩니다. 그의 눈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금빛 에너지 선으로 덮여 있습니다. 신성한 도끼가 금빛과 녹색 에너지 소용돌이 한가운데 형성됩니다. 소녀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돌파에 실패하고 일주일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의 힘을 보고 젊은 여성은 그를 속세로 내려온 신에 비유합니다. 다른 선구자들과 달리 그는 은둔 고수처럼 침착하고 성숙합니다. 갑자기 소녀는 신성한 도끼가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공의 눈은 압도적인 금빛 힘으로 강렬하게 빛납니다. 그는 공중에 떠 있고 시스템은 그의 돌파를 이성 환부경으로 발표합니다. 에너지 파동이 소녀를 강하게 때리지만 그녀는 버텨냅니다. 하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그녀는 에너지 터널로 뒤로 던져집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놓쳐서 좌절하고 그가 이미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눈에 광채를 띠며 그녀는 그를 찾을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나무 앞에 서서 그녀는 여전히 근처에 있는 선배님을 부릅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녀가 지난 며칠 동안 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을 수련협회의 대장이라고 소개하고 공식 초청합니다. 그녀는 공식 협회에 초대하기 위해 그를 이틀 동안 따라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불쾌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의 어조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주인공은 왜 자신이 초대받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빈 칭찬이 그에게 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당황한다. 그녀는 국가가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선행자들을 조직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남주는 아직 그들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완전히 말을 잃는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을 김수경이라고 소개하며 한때 프로 운동선수였다고 말한다. 그 젊은 여성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협회 아이디를 보여준다. 주인공은 그녀를 알아본 것 같고 그녀를 기억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이미 훌륭한 신체적 토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의 과거 생에서 인류가 패배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표정은 어두워진다.
그는 기억 속의 파괴를 보고 합류하기로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결심한다. 그 젊은 여성은 신비로운 젊은 남자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갖는다. 마침내 그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그녀를 휙 지나간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그는 당분간 자신의 행방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붉은 눈으로 남주는 그녀가 미래에 그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녀는 협조하기로 하지만 그의 돌파구를 보고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남자는 받아들인다. 그 젊은 여성은 다른 말을 하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라졌다. 그녀는 광대한 숲속에 혼자 남겨진다. 좌절한 그녀는 그가 일부러 자신을 피하고 그의 흔적을 정리하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불평한다. 갑자기 그녀의 커뮤니케이터가 이상을 알리고 그녀는 그들이 돌아왔는지 궁금해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잔인하고 뒤틀린 것들을 기억한다. 생물들은 힘과 오염지대를 먹고 살며 일부는 끔찍한 야수가 된다. 이 야수들은 새로운 오염지대를 만들고 막지 않으면 세상을 파괴할 것이다. 그 순간 밤이 되고 도시 위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강력한 번개가 도시 건물의 빗속 하늘을 비춘다.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무릉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휴대전화의 경고가 폭풍과 관광지역의 폐쇄를 경고한다. 어떤 강력한 수련자가 그곳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남주는 눈앞의 폭풍을 관찰한다. 그는 강력한 번개 속성을 감지하고 폭풍의 중심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폭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단을 오른다. 산을 마주보고 그는 그곳이 모든 힘의 진원지임을 확인한다. 우리의 영웅은 빗속의 숲을 빠른 속도로 뛰어간다. 민첩하게 그는 땅에 착지하고 계속해서 길을 간다. 갑자기 시스템이 옥황봉에서 오염지대를 감지한다. 화면에는 어두운 산이 표시되고 오염 수준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그러고 나서 남주는 밤의 어둠 속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두려움 없이 불길한 숲으로 들어간다. 그 순간 거대한 푸른 번개가 하늘에서 엄청난 힘으로 내려온다. 번개의 에너지가 주인공에게 집중되는 것 같다. 한편 협회에서는 화면에 봉우리의 위험 수준이 상승하고 있다고 표시된다. 리더는 사건이 심각하다고 말하고 젊은 김수경에게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회의에서 그녀는 봉우리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구역이 A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녀는 봉우리가 S등급이 될 수 있으며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다고 경고한다. 다른 회원들은 삼성 선행자조차도 끝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이 때문에 관리 중 한 명이 산기슭에서 봉쇄를 시작하기로 결정한다. 리더는 에너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산을 봉쇄하는 데 동의한다. 번개가 엄청난 힘으로 땅을 강타한다. 방위는 꼭두각시 분신을 사용하여 나아간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가장 순수한 번개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 폭풍의 중심으로 향한다. 이 시대에는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있다. 토끼조차도 위협이다. 현재의 기술로도 그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 양속성은 칼날의 내구성을 높였고 불꽃은 파괴력을 높였다. 여기 있는 번개 힘은 그의 몸을 강화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다. 그는 더 강해지려면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때 버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번개의 에너지를 흡수할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가 시도하자 강렬한 저항에 부딪힌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주인공은 압력을 견디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강렬한 푸른 에너지가 그를 전력으로 강타하자 비명을 지른다. 숨을 헐떡이며 번개에 둘러싸여 있지만 여전히 칼을 굳게 잡고 있다. 그는 이 번개 속성이 본질적으로 신성한 형벌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고 있다. 땀에 젖은 얼굴로 그는 에너지가 그를 무릎 꿇게 하려 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폭풍에 저항하며 어떻게 이 힘을 마스터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금빛 태양 호흡을 전력으로 사용한다. 외침과 함께 그는 불타는 칼을 들고 푸른 에너지에 맞서 돌진한다. 엄청난 노란색과 파란색 에너지 폭발이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춘다. 부상을 입고 피를 뱉으면서도 계속해서 불타는 칼을 잡고 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견디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의 발이 힘차게 땅에 박혀 갈라진다. 에너지가 그를 마비시키고 그는 번개의 힘이 그를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의 눈은 밝은 노란색으로 빛난다. 푸른 번개가 그를 강타하고 시스템은 새로운 힘을 컴파일하고 있다고 알린다. 몇몇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도시를 걱정하며 폭풍을 지켜본다. 한편 시스템은 그가 신성한 번개 단련을 50점 획득했다고 알린다.
새로운 속성은 공격적이며 양 속성과 달리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우세하다. 새로운 힘으로 그는 번개가 이제 그의 창이자 방패라고 말한다. 그는 고통 없이 힘이 그의 몸을 정죄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이 정화라는 것을 이해한다. 시스템은 그 힘이 악을 처벌한다고 알리고 그는 그것을 칼날에 넣을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검에 있는 양 속성의 순수성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게다가 속성을 너무 많이 추가하면 칼날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번개 속성을 오른손에 넣기로 결심한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젊은 남자는 시스템에 자신의 선택을 확인한다. 그 순간 강렬한 푸른 에너지가 그의 손과 팔을 강제로 감싼다. 다음 날 봉우리의 에너지는 가라앉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녹색 오라로 둘러싸여 전하를 띠고 있으며 선행자가 이곳에 있었다고 말하고 놀라워하며 소령에게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 묻는다. 그러나 그녀는 속성을 감지할 수 없고 폭풍이 모든 흔적을 쓸어버렸다고 결론짓는다. 젊은 여성은 이유를 묻고 소령은 변칙과 봉쇄의 시기를 설명한다. 눈을 반짝이며 그는 폭풍의 정점이 7시였다고 말한다. 그는 그 사람이 번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서 살아남았다고 감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령은 그 개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일으켰다고 의심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어느 편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한다. 멀리 떨어진 그의 집에서 주인공은 소파에서 재채기를 한다. 그러고 나서 군장교는 이 사람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 신비로운 수련자에게 붙여진 코드명은 폭군이다.